이 로마의 국경을 보면 정말 깁니다. 닥치니 억하고 쪼개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한다. 어차피 웃음은 송민호. 브루투스 넘어져. 제목은 다들 보고 들어오셨죠? 서로마 제국 천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유럽사의 프롤로그이기도 합니다. 보통 유럽사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로 나뉘는, 그리고 근세 이후의 세계사를 주도해온 지역의 역사. 유럽 지리 시간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다루긴 했지만, 유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민족적으로건 종교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서유럽과 동유럽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공유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가 구분되듯이 말이죠. 이번 시간부터는 동유럽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서유럽의 역사에 대해 얼개를 짜고 아는 척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서유럽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줬고 그 자체가 서유럽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서로마 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중해 역사를 다루면서 로마 제국 전체 역사를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근데 다시 보니까 더럽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영상이라고 재밌는 건 아닌데 핵심과 얼개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쭉 어떤 스토리만 좀 읊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멋있어는 보이지만 로마 제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고 로마 제국 2000년사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마 제국이 있으면 동로마 제국도 당연히 있겠죠. 로마 제국은 전성기 때 유럽 역사상 유럽에 있었던 나라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소화불량에 걸리겠죠. 그래서 기원 후 3세기 무렵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가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해답을 찾죠. 쪼개자! 한 명의 황제가 다 다스리기보다는 N명의 황제가 N빵을 해서 다스리면 N분의 1만큼 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세기와 4세기 다양한 N빵을 시도를 하다가 4세기 말 395년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와 동유럽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로마는 자신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또 다른 이름 비잔티움을 따서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그 로마는 3세기까지는 하나였다가 4세기에 분열을 하고 5세기에 멸망을 한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바로 서로마입니다.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지는 도시국가 로마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멸망은 한 사람의 생로병사 또는 한 기업의 생로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1인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트렌드에 맞게 주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주식회사처럼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가 나름 업계에서 주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기업 운영 때문에 노사 갈등도 생기고 주주들끼리도 막 싸워요. 결국 지배 구조를 바꿔서 오너 기업이 되고 나중엔 업계를 넘어서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나마 잘 나가는 자회사와 인적 분할이 보통 물적 분할과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인적 분할은 이제 수평적 분할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적 분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 떠오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기존 사업 분야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폐업하고 맙니다. 그럴듯하죠? 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기원전 753년 왕정으로 건국한 도시국가 로마. 그러나 기원전 5세기경에는 아테네라든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화정으로 바꿉니다.
이후 기원전 4세기 이탈리아 반도를 제패하고 기원전 3세기에는 지중해까지 장악하기 시작을 하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혼란기를 겪고 기원 후 1세기부터는 제정, 원수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2세기에 영토와 국령 모두 전성기를 찍고 기원 후 3세기에 이민족의 침략이라든지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 위기를 겪고 기원 후 4세기에 동서 로마 제국이 분할되고 결국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럴듯하죠? 서로마 역사 끝. 얼개를 잡았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이 왕정 시기는 로마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신화와 전설과 역사 그 중간 어딘가라는 느낌이죠. 7명의 왕이 다스렸다. 첫 왕의 이름이 로물루스다. 그리고 트로이의 왕족이자 트로이 전쟁의 생존자인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어렸을 때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이후 7대 왕의 아들은 섹스투스다. 그 섹스투스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왕정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7대 왕의 이름은 실제로도 섹스투스입니다. 이거 노란 딱지 붙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왕정이 무너지고 기원전 509년 즈음부터 귀족정에 가까운 공화정으로 바뀐 도시국가 로마는 이때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트루리아족, 켈트족, 삼리움족 등등 주변의 다양한 민족들과 싸우면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지만 그 승리와 패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을 하죠. 그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요 시기에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국가들, 다른 제국들처럼 어떤 주변 도시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기보다는 자치시로 삼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 또는 라틴 시민권을 줘서 그들과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화정 로마에서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한 10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죠. 당시 서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로마가 싸운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은 3차전으로 이루어져요. 1차전은 예상을 깨고 로마가 승리, 그리고 2차전은 계속 발리다가 로마가 승리, 그리고 3차전은 깔짝거리던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려는 로마가 승리.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아니지, 어차피 우승은 로마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가장 유명한 바로 2차전이에요. 흔히 한니발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알프스 산맥을 넘은 군대 또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장군들은 손에 꼽습니다. 근대에는 나폴레옹이 넘었다고 하고 고대에는 바로 이 한니발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이어서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를 다스리던 27살의 한니발 바르카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루트로 이탈리아,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결국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가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치른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한니발이 바랐던 그 이탈리아 반도 연맹 체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역으로 카르타고 본진이 털리면서 한니발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로마는요, 동지중해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장통, 간단하게 말하면 영토와 식민지가 늘어나면서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귀족과 평민 간의 그 빈부격차라고 불리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조금 빼앗아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어찌 보면은 귀족들이 다스리는 로마의 기존 질서, 로마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로마는 이 한 세기 가까운 시기 동안 내전에 가까운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또는 마리우스와 술라, 그리고 뭐 폼페이우스 등등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는 인물들이 이 시기에 나옵니다. 내전기에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이 삼두 정치입니다. 두 번의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비슷해요. 정치적인 라이벌 두 명과 깍두기 한 명 느낌? 뭐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처럼 1차 삼두 정치는 가이우스 이울리우스 카이사르 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플러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2차 삼두 정치는 가이우스 이울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플러스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결론적으로 1차 삼두 정치에서는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2차 삼두 정치에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는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인싸 기질이 다분한 논팽이 또는 뭐 바람둥이 귀족으로 살다가 빠르게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고 당시 제대로 정복되지 않은 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유력 대권주자, 유력 군벌이 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한다. 등등의 명언도 남겼습니다. 이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쓴 갈리아 전기, 갈리아 전쟁기 등등의 저서에서 엄청난 필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바람기, 정치력, 전술 능력, 필력, 머리털 말곤 다 가진 남자죠. 1차 삼두 정치, 1차 내전기에 승리를 해서 혼란기를 수습하고 이후 로마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보수파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참고로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외쳤다라고 전해지는데 그거는 셰익스피어가 각색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서양 사회에서 황제라는 의미로 남게 됩니다. 독일의 카이저, 러시아의 짜르의 어원이 카이사르예요. 왜 그러냐? 그의 양아들이자 그의 후계자이자 로마 제정 원수정의 문을 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가이우스, 이울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카이사름의 이름을 따서 개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개명이라기보다는 뭐 양아들이 됐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2차 삼두 정치, 2차 내전기에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하고 본인은 부정했지만 로마 최초의 황제, 유럽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기원전 27년 국회 역할을 하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받고 아우구스투스로 더 많이 불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달을 기념하고자 지금의 8월이 바로 어거스트가 되죠. 삼두 정치에 속하진 않았지만 삼두 정치와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7세도 알면 좋습니다. 이집트 헬레니즘,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그리스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지막 왕이자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매력으로 1, 2차 삼두 정치의 1익을 담당했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지만 막판에 배팅을 잘못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고 이후 이집트는 로마 황제의 개인 재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보통 로마 제국에 대한 상식은 여기서 그칩니다. 그 뒤는 엄청 막 대중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또 아는 척을 해봐야겠죠? 딱딱 끊어지진 않지만 세기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기원후 1세기는 황제정, 그러니까 제정 로마의 어떤 시스템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혈통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황제직이 세습이 돼서 원수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혈통으로 세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네로 같은 폭군이 등장도 하지만 결국 2세기에는 오현제 시대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입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누스, 아니죠,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트라이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넓힌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세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사책보다는 철학책이나 윤리책에서 더 유명하죠. 명상록을 쓴 후기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철인 황제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3세기에 안팎으로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거를 이제 3세기의 위기라고 합니다. 북쪽의 게르만족, 그리고 동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등 외적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해진 시기라서 국방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군벌들의 힘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체적인 내전도 많아졌고, 그렇게 안팎으로 전쟁이 많고 삶이 팍팍해지니 민중들도 힘들어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민중들 사이에서 어떤 사후세계나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원 후 235년부터 기원 후 284년까지 이 49년 동안 총 18명의 황제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던 시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로마의 새로운 자회사를,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한 게 4세기 디콘테 세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엠빵, 그러니까 사분할을 시도한 황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황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1세죠. 이름이 제일 익숙하죠. 그 다신교 사회의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3세기에 급격하게 유행하기 시작하던 율신 기독교를,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 인정을 하고 동유럽의 새로운 로마, 그러니까 노바로마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수도를 이전합니다. 수도 이전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황제가 직접 기독교 교리 정리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 자기 뜻대로 된 건 아니었지만,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렇게 저변이 확장된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죠. 이때부터 유럽은 기독교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기독교를 활용해서 중동이나 중국 등등의 동방 제국의 황제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가 신격화되는 전제 군주로 변합니다. 디콘테 시기, 이 시기도 완전한 태평성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세기부터 이어진 내전도 이 시기에 계속 치러지긴 했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은 생로병사의 죽이 막바지에 다다른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이후 서쪽의 로마는 동쪽의 로마와 완전히 분할이 되고, 황제들도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그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면서 점차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기반으로 도시국가에서 차근차근 성장한 천년제국 치곤 허무한 멸망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멸망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이제 게르만족 때문에 망했다,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 이런 주장은 힘을 좀 잃고 있다고 합니다. 3세기의 위기 이후에 이 4세기부터 게르만족과 로마 사이에 충분히 교류도 많았고요. 오히려 그 게르만족이 용병으로 로마의 국방력 일부를 메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경우도 행정적으로 와해되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과 지중해 세계를 조금이나마 지탱해준 기둥 역할을 했지, 그냥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서 망했다라는 주장은 조금 억측이 아니냐라는 반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마 제국은 왜 망했냐?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많이 써온 납 때문에 납 중독으로 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분석들을 종합해서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망할 때가 되어서 망한 게 아니냐인 것 같아요. 로마라는 간판으로 로마의 시스템과 행정력만으로 더 이상 그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고 운영하기 힘들 만큼 나라가 늙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하필 동쪽에서 훈족이 등장해서 유럽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용병대장이 탁 치니 억하고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의 국경을 보면 정말 깁니다. 그런데 남쪽의 사하라 사막 말고는 자연 반격이랄 게 없습니다. 제가 유럽의 지리, 지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동쪽이랑 남쪽이 거대한 바다가 있고요. 서쪽에는 고원과 산지, 그리고 북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북쪽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유목 제국, 유목 민족들만 신경을 쓰면 외적에 대한 큰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로마, 지중해의 지리는 북쪽과 동쪽의 국경을 솔직히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재임 기간의 많은 부분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국력이 강할 땐 괜찮지만 국력이 약해지면 제국을 운영하기 힘든 지리인 거죠. 기승전 지리네.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탈리아,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북서 아프리카에는 게르만족이라고 통칭되는 민족들의 부족 왕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왕국들이 생기고 멸망하면서 로마의 교황이 서유럽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면서 유럽에는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고 서유럽만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들의 제국.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무력으로, 다음에는 종교로,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세계를 3번 통일시킨 로마. 로마의 천년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막상 꽤 오래 한 건데도 제대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한번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서유럽의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